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TB2의 러시아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격 장면을 공개하자 영국 언론인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전자방해 장치는 터키산 무인기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터키에서 도입한 15대의 바이락탈 TB2의 동향에 대해 일절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잘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지난 27일에 러시아의 수송부대와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공격 장면을 공개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잘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헬슨 인근에서 수송부대에 대한 공격 장면을 지난 27일에 공개하며 TB2의 건재함을 과시했으며 이번에는 러시아군에 점거된 지토밀 인근에서 러시아의 부크 방공 시스템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해 TB2가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 등장하는 부크 방공 시스템에 대한 직접 공격은 이동 중인 부크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동 중인 방공 시스템은 방공 시스템으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이것을 노리고 이동 중인 부크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은 TB2의 채공 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 장점을 살려 목표 상태를 원거리에서 감시하고 방공 시스템으로 기능하지 않는 이동 상태가 된 것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며 이러한 전술은 아제르바이잔군이 아르메니아의 방공 시스템을 TB2로 사냥할 때도 사용한 전술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군이 사용한 전술로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을 공격한 것이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공격 장면입니다. 영국의 러시아 방위정책 전문가인 롬리 연구원은 영국의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은 초기에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TB2 무인항 공기를 무력화할 능력을 갖고 있었을 테지만 TB2의 공격으로 정말로 손실을 입었다면 러시아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제 전자방해 장치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터키산 TB2 무인항 공기에 굴복했고 아르메니아 총리에게도 4,200만 달러나 하는 러시아의 레펠렌트원은 쓸모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러시아는 전자방해 장치를 개량하면서 TB2에 대한 우위를 되찾았다고 믿었을 것이고 날개 돋친 듯 팔리는 터키의 TB2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나라들도 러시아의 전자방해 장치가 TB2의 평판을 흡칠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러시아군은 TB2가 사용하는 무선 주파수를 방해하는 데 실패해서 러시아군은 변명할 여지가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TB2가 공격한 지역에 러시아의 전자방해 장치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증이 없어 현 단계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하며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보유한 TB2의 대수는 15대에 불과하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만큼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TB2 무인항 공기가 우크라이나의 전세를 뒤집을 만한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비행장에 매일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환경에서 비교적 짧은 직선거리로도 운용 가능한 TB2는 귀중한 정보탐색 전력이며 주변의 근접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정밀 유도무기를 발사할 수 있어 러시아군에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은 근접 방공 시스템 등에 보호되지 않는 보급부대나 기능하지 않는 상태의 방공 시스템 등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찔러오는 TB2는 엄청나게 눈에 거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